우리가 왜 ESG를 해야 되는가? Why ESG? ESG 경영의 필요성이죠.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왜 ESG를 해야 되는가? 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는 2022년 1월 4일 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거예요. 기업 공시제도 간담회.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 공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재하는 이런 간담회에서 2025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의 공시 의무화를 발표를 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업에서는 압박이 되겠죠. ESG 경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투자자, 기업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서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관리가 충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도 민감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ESG 경영을 도입해야 돼요. 언제부터? 2030년부터. 그래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는 어떨까요? 첫 번째는 EU입니다. EU. 여기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3년도부터 현대 회계와 지침 그 연차 보고서에서 ESG 공시를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EU 내에 영국, 독일, 영국은 지금 탈퇴했습니다만 독일, 프랑스 등은 기업 연차 보고서 내에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최근에는 ESG 요소 중에서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78년에 정부 윤리법을 제정해서 99년에 부패 방지 라운드, 또 윤리 관련 법률 활성화 등을 제시를 했죠. 이미 기업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 공급망 관리에도 법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의무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좀 한 발짝 늦죠. 그래서 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들입니다. ESG 정보 공개 의무화. 2015년 G20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장 케비체 금융안정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부의 태스크포스. 그래서 2017년부터 표준화된 ESG 정보 공개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EU 또한 마찬가지고 2019년부터 ESG 정보 관련 의무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가능 금융공시제도, 소위 말하는 SFDR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에는 은행, 자선운용사, 연기금 등 그 EU 영내 활동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이를 적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의 투자원칙, 소위 말하는 PRY죠.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출범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환경사회 지배구조, 소위 말하는 ESG죠. 여기에 비재무적 요소들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투자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은 2040년 그 40여 명의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서 UN 환경
계획 금융 부분, 소위 말하는 UNEPFI라고 합니다. 그래서 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의 약자죠. 여기서 처음 논의된 바 있고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미 2006년이면 벌써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지금부터 따지면 약 18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6가지 원칙과 35개의 실천 프로그램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ESG는 이 경영에 먼저 이 동향, 역시 애플이 한 발짝 빨랐어요. 뭐 이런 제재가 있기 전에 애플은 이미 출발 시작했어요. 여기에 올해 2022년도에 발표된 하이라이트 내용입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 자, 요약하면 한 해 동안 지속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미 보여왔다. 그 다음에 공급업체, 파트너,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과제에 대한 헌신, 노력,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이미 감사한다. 다음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고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을 줄이고 공평한 솔루션을 만들고 업계와 커뮤니티 내에서 더 넓은 변화를 주도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행 상황은 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측정을 강조했어요. 이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의 헛된 맹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